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번 시간 과열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정비사업 규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2년 이상 거주 필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이제 근절, 이건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거라 빠르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16일 대책 공급 대책을 계속 후속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 이후 이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규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들어오면서 부동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시군구에서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건설 쪽이랑 좀 어떤 그런 리베이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비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시도가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시군구가 시도지사가 다 이제 선정 관리를 하는 거죠. 조금 더 투명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좋아지겠죠. 부실 안전 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보고서를 이제 부실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겠죠. 저도 뭐 그쪽에 있진 않지만 뉴스를 보고 많이 접하잖아요. 과태료를 신설을 하고 안전 진단을 이제 입찰 제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좀 강력한 제재인 거죠. 그건 이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1차 지나고 2차 이제 안전 진단 이제 현장 종사를 강화시키는데 서로 이제 심사 이제 그걸 이제 소극적으로 하던가 좀 흐지부지 계속 지연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이 늦어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성이나 공정성 있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진단을 할 때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겠죠. 건설사니까.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이잖아요, 대부분.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공정하게 하겠죠. 이런 부분은 좀 되게 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이제 그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줬는데 이제는 개정되는 거 뭐냐, 2년 이상 거주라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세력을 계속 강조해왔던 투기적인 세력을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그 전에 들어오라는 내용입니다. 단 이것도 이제 그 재산권이잖아요.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 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번 년 12월부터 최초 저업 설립 인가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규제 개선을 하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진수를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좀 가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금이. 좀,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 되면 아파트 상승이라는 게 상당하잖아요. 금액들이요.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강북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나네요. 제가 여기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워낙 방대한 일이 많거든요. 이쪽 분야들이. 이쪽은 제가 그 피부에 와닿지가 못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나갈게요.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광역이면 서울, 뭐 부산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할 수 있잖아요. 광역시보다 기초단체, 지방자치가 배분이 높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 논란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딱딱 30%, 20%.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아까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을 위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글이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그 유튜브를 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나 이제 서민들이 많잖아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2부, 3부, 4부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저한테도 뭐 욕심이보다 좀 힘듭니다. 그냥 한 번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1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요. 보통 이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근데 LTV 이제 규제 없었는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겠답니다. 이것까지 들을 줄 솔직히 몰랐어요. 야, 내가 완전히 이제 투기세를 줄이겠답니다. 규제 지역, 비규제 모두 포함하고 법인 개인 사업자도 모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7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종부세율이 조금, 좀 흐지부지했는데, 단일 세율로 제일 비싼 세율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단, 법인의 사원령이나 기숙사들은 조금 특례 적용을 하겠답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어서, 뭐, 좋은, 뭐,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어요. 법인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다 보니까, 종부세가 이제 이게 개인이 한 채 있고 법인을 2개 설립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9억 이하까지는 종부세가 이제 그 비과세거든요. 그러면은 6억, 6억 하기 때문에 12억, 21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법인들이 많잖아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버리겠답니다. 해야죠. 이거는 누구나 하는 부동산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하겠답니다. 현행은 비과세였는데 8년짜리 했는데 이제는 주택은 6월 18일 이후 이거를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세금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라 이겁니다. 부동산 법인이 뭐 추가 세율 뭐 이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이 그 중과 때문에 그래서 중과 때문에 부동산 법인으로 간 게 이것 때문에 확률이 많거든요. 뭐 다른 것도 세금 혜택이 많지만 이분이 제일 컸는데 이것도 이제 더 받겠다는 겁니다. 뭐 단 이것도 있지만 더 이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법에 이제 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 법인 비규제 지역도 자금 조달을 해서 다 내야 돼요. 뭐 혜택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뭐 부동산 매매업은 크게 많이 하드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통과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국토부 발표한 거 제가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법인 대상 실거래가 이거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법인 탈루 뭐 증여세, 양도세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나오게 되면 다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그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모든 법인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세 계약 제출 의무화. 그거는 개정 진행 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 9월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런 내용이 이제 법인 내용입니다. 법인은 이제 법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부분만 보도자료만 보기 좀 힘들어서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은 이제 12월 대책 이후에 계속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종부세 세율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20대 국회 때 일도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미번해서 이번에 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 했던 거, 12월 16일 대책 중에서 뭐, 요런 내용. 뭐 초가주택의 전면금지, 네, 고가주택 공시화 현실화. 뭐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솔직히 보수적이고 그쪽 그쪽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 이제 뭐 차단했지만 제가 그때 항상 설명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비율이 공동주택이나 이 단독주택 이 비율도 이게 많이 차이 나고요.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직도. 단독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옛날에 우리 말대로 재벌부터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 너무 낮아요. 그럼 세금을 덜 낼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양수대 이제 장특고제 요건도 강화시켰죠. 거주 요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과 이제 한시적으로 6월 때까지 배제했죠. 10년 이상. 이제 지나면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중공업 내 지역. 이것도 그 전에 한번 제가 올렸습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들. 이렇게 지금 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이 그냥 여기 간략하게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읽어보셔도 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지만 2023년이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22년에 거기 이제 대통령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거기 퇴진하시죠. 근데 그 후면은 이제 뭐 민주당에서나 나올 거고 딴 당에서 나올 게 있지만 민주당 확률이 높잖아요. 계속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원 이상을 추중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 우리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기다리시다 보면 수도권에 주택,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2025년 정도 지나면은 경기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면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유공지 이제 재활용. 이게 아마 그 전에 유튜브 들으신지 알겠지만 그때 용산 정비창 구역 나왔던 게 여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속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쵸? 용산 정비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죠. 그래도 이것도 역삼동이나 방이동, 그리고 뭐 서북 트럭 터미널, 그리고 뭐 신길동 쪽에 있는 쪽, 그 다음에 뭐 창신동, 그런데도 2021년 2년까지 사업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공공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하겠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얼마 전에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SH나 LH에서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더 빨리 투명하게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도 빠르게 1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절차가 있는데 최소 1년에서 2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또 이제 사업지 공모에서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나 상가 같은 거 이제 공실이 많잖아요. 1인주택 같은 거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를 놓는데 단 주차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시범사업 대상이 선정해가지고 10월에 추진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내용만 나왔지 추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얼마나 열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내용도 있고 있지만 좀 부담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투기수로 확실히 막겠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실히 들어가겠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겠다. 왜냐면 돈 내고 하라. 합법적으로. 그 전에 그런 혜택 이제 거의 주지 않겠다. 그럼 대부분 법인 하려고 하지 누가 개인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은 12월 16일 이후로 후속 대치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중요한 거라 PPT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걸 봐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보도자료로 설명드렸습니다. 1부, 2부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좀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기과열지구나 본인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됐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일부를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좀 방대한, 좀 많은 양이었지만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